안녕하십니까. 상권 분석 현장에서 박균우입니다. 오늘은 신도시 상가 공실 문제에서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빼놓지 않고 등장하고 하는 게 상업용지 비율이 많다 적다를 가지고 많이 따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 뭐 상업용지 비율이 많아서 상가 공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실제로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신도시 상업용지 비율 자체는 보면은 그 1기 신도시하고 2기 신도시는 많이 개선은 많이 되었습니다. 보면은 1기 신도시가 전체적인 평균이 4.69%로 상업용지 비율이 나오지만은 실제로 2기 신도시는 3.23%로 23%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중에서 그 이기 신도시 중에서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는 1.90%로 나와 있습니다. 발표된 자료로 보면은 이 자료는 뭐 동아일보 2018년 3월 10일 자료인데, 그렇다면은 위례 신도시가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 그 1% 이상의 1% 이상 그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실 문제가 그만큼 적느냐 하는 부분들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렇다면은 상업용지 비율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업용지 비율 자체가 많다 적다로 가지고 상가가 공실이 적다 많다로 따지려면은 신도시가 조성되고 하는 목적 자체가 다 동일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사업 업무 용지는 2.2%에 불과하지만은 행정용지 비율은 23.1%에 달합니다. 또한 이제 수도권의 영구산업단지 유치를 목적으로 이제 택지를 조성했던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기업을 위한 용지로 산업용지 시설이 19.9%, 업무용지가 8.3%, 그리고 지원시설 용지가 2.2%, 합치면 기업을 위한 용지가 약 한 30%에 달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에 비해서 주거단지 비율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게 나오는 게 그 마곡 신도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인천의 송도 신도시나 이제 청라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애초에 개발 목적 자체는 명칭 자체가 청라국제도시, 송도국제도시라는 명칭이 붙었듯이 공항이 가깝고 하기 때문에 어떤 국제적인 어떤 시설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실제로 조성했지만은, 청나라 송도 같은 경우는 그만큼 해가지고 외국의 자본들을 유치해서 산업 시설들이 그만큼 들어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신도시는 지형 구조가 모두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평탄 지형보다는 동고차가 크고 산도 있고 강도 있고 이런 어떤 지형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신도시를 조성할 때 기존의 자연적인 부분들을 살려서 기존의 호수를 유지하든지, 산이 있을 경우 산도 그대로 유지해서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호수나 공원 녹지를 많이 조성을 할 경우 같은 경우는 공원 녹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올라가고 나머지 용지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기 때문에 이 용지 비율 자체가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크게 의미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숨어있는 상가용지의 비율인데, 우리가 발표되는 상업용지는 통상 보면은 그 중심 상업용지나 일반 상업용지, 근린 상업용지, 일부분들을 합쳐서 통상 상업용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그 신도시 내에는 근린생활시설도 있고, 준주거 용지도 있고, 그리고 업무용지 내에도, 실제로 상가들이 진입을 하고, 자동용지라고 하는 지원시설 내에도, 근린생활시설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실제로 상업용지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이주자 택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어쨌든 거기서 먹고 살고 하는 부분들, 거주 목적하고 어쨌든 생활 대책을 위한 그런 용지가 되다 보니까 상층부에는 주거 시설이 들어가지만 1층이나 저층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상가시설이 들어갑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합쳐야 되지만은 실제로 숨어있는 상가용지 비율 자체를 다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상업용지보다는 실제로 신도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성 목적화 또 하나는 신도시 어느 정도 구조에 대한 부분들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도시에 보면은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업무시설, 그리고 공공행정용지들, 다양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고, 어떻게 배치가 되고, 어느 시점에 진입을 하는지, 이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시를 처음에 계획을 하고 할 때, 이제 보면은, 지금 행정, 중심상업용지 옆에 보면은 백화점용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주변에 해가지고 상가용지나 이 부분들을 분양을 시작을 하고 할 때 대부분 그 백화점용지를 통해서 많이 팔아먹어, 이제 그 분양을 했었는데 실제로 입주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대로 뭐 공터로 남아있으니까. 이런 부분들하고, 그렇다면은 실제로 그 신도시에서 상가를 활성화시키고 하는 부분들은 미래에 확정되지 않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거주하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 들어오고 어느 시점에 거기서 제대로 정착을 하고 하는지에 대한 예측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거용지하고 어쨌든 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그리고 도로에 대한 망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는 게 오히려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는 용지를 배분해도 사실은 그 시점에 실제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면은 이제 도시가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용지를 배분하면서 그 용지를 배분하면서 적합하게 이제 어쨌든 뭐 LH나 도시를 개발하고 하는 LH나 지역도시개발공사에서 용지를 매각을 하려고 하면은 실제로 적합한 용도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찾지도 못하다 보면은 나중에 순차적으로 어쨌든 개발할 목적으로 복합용지를 묶어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복합용지는 나중에 보면은 뭐 자족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상업용지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주상복합시설도 들어올 그런 경우들도 실제로 뭐 그런 사례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KTX 광명역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은 복합용지로 묶어놨던 게 나중에 이제 부분들을 개발했던 부분들은 실제로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용지 비율이 나타나고 하는 부분들만 가지고 신도시가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상업용지 비율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